안녕하세요. 오해두의 학교폭력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그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할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원에 가서 다른 학교 학생한테 맞았다면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인 남자아이가 같은 학교 내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을 때렸다면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 친구들이 자녀 몰래 뒷담화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오늘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글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부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의 글을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먼저 학교폭력이란 다음에 학교 내외에서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를 규정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말에 교실이나 화장실, 운동장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만을 학교폭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교 밖, 그러니까 공원이나 놀이터, 주차장, PC방, 학원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를테면 카톡방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또 악성 댓글이나 저격글을 올리는 행위, 개인정보를 단톡방 등에 퍼뜨리는 행위, 그리고 하품하는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학교폭력은 장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피해자가 학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해자는 학생이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생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유치원생이나 자퇴생, 퇴학생, 대학생, 어른과 같은 일반인일 때는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상해, 폭행, 감금 등의 말은 학교폭력의 유형, 그러니까 괴롭히는 유형을 열거해 놓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맨 마지막 문장인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시나요? 이 말은 앞에 상해,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를 규정한 것인데요. 그 피해에는 신체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을 괴롭혀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가 당하면 싫은 것을 학생에게 하는 것을
학교폭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장난으로 괴롭혔을 뿐이라는 가해 학생들에게 너가 한 것처럼 누군가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까 싫었을까? 라고 물으면 열의 아홉이 말을 못하거나 싫었을 거라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리거나 가해 학생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 싶을 때면 이와 같이 입장 바꿔 생각한다는 역지사실을 해본답니다. 그렇게 역지사실을 해보면 구분이 확실해지고 가해 학생도 대부분 수긍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와 피해 대상 그리고 피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에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는 시간이니만큼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은 것들이니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례와 법정형까지 자세하게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있는 글 중 세 번째 줄을 봐주시겠습니까?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15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죠? 이 15가지는 학교폭력의 유형, 그러니까 괴롭히는 유형을 열거해 놓은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15가지 유형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없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상해가 뭐죠? 상해는 신체에 상처를 내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먹으로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리는 것, 몽둥이 등으로 때려서 멍이 들게 하거나 상처를 내는 것, 연필이나 볼펜으로 찍어서 상처를 내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음식을 먹게 해서 설사를 하게 하는 경우도 상해에 해당하고 성병을 감염시키는 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또 아이들이 놀이를 빙자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권투를 배운 학생이 글러브 한번 끼워보지 않은 학생에게 억지로 권투를 하자고 해서 혼수 상태에 빠뜨린 경우도 있고 또 일명 기절놀이를 한답시고 헤드락을 걸어서 기절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폭행. 폭행이 뭐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어떤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또 의자나 칼을 들고 던지거나 찌를 것처럼 행동한다든지 또 밀어서 넘어뜨린다든지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것도 폭행입니다. 그리고 놀이를 빙자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례로 한 학생을 축구골대 앞에 세워놓고 공을 세게 차서 마치는 살인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이겼다고 뺨을 때리고 또 지면 져서 기분 나쁘다고 뺨을 때리는 정말 어이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금. 감금은 어떤 공간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실이나 교실 문을 잠가서 못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뉴스에서 본 것처럼 피해 학생을 여관에 데리고 가서 집에 못 가게 하는 것도 감금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협박. 협박은 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겁을 줘서 무엇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때리고 돈을 빼앗고 괴롭히면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거나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는 행위가 바로 협박입니다. 심지어 문자를 보낼 때마다 1분 내로 답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2대 더 때린다고 협박을 해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그리고 다음은 약취 유인. 약취는 강제로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이고 유인은 속여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약취는 길을 가는 아이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데려가는 납치나 유기와 같은 것이고 유인은 엄마 친구라면서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자기 집에 가자고 속여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가출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용돈도 주고 잘해줄 거라면서 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위도 유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알 수 있게 나타내서 그 사람의 평판이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들 사실이지만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그래서 숨기고 싶은 것들을 한두 개는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숨기고 싶은 사실을 남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거나 몰래 소문을 내는 경우가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소문내도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또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욕. 모욕은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못생겼다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별명을 지어서 이름 대신에 부르며 놀리는 경우, 이를테면 항상 신중하다고 해서 진지충이라고 놀리고, 반응이 좀 느리다며 형광등이라고 놀리고, 입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돌출집이라고 놀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제 이름이 우회두인데 우회쟁이 해도 너무해 라며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몰래 뒷담화하는 경우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뒷담화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다음, 공갈. 공갈은 협박을 해서 재물을 요구받는 것을 말합니다. 금품 갈취, 일명 삥뜯기라고 하죠. 요즘 아이들은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빼앗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싼 신발을 보여주고는 사달라고 하거나 버스비를 대신 내게 하거나 와이파이를 억지로 공유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떡볶이 등을 먹고는 대신 돈을 내라고 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금품을 갈취하곤 한답니다. 다음은 강요. 강요는 말 그대로 강제로 요구하는 것인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숙제를 대신 해오게 한다든지, 장난으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한다든지, 후배한테 가서 삥을 뜯어오라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적인 심부름. 강제적인 심부름은 강요의 일종인데요. 굳이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강제적인 심부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가 먹고 싶으면 지가 사 먹으면 되지, 좀 약하다 싶은 애한테 사오라고 하거나 가져오라고 시키는 놈이 꼭 있지 않습니까? 빵 셔틀, 가방 셔틀, 담배 셔틀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성폭력은 성적 농담과 같은 성희롱,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그리고 강간과 같은 성폭행을 포함하는 의미로 성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면 다 성폭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옆 사람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성적 농담을 해대는 것도 성희롱이 됩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원래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서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그리고 핸드폰으로 음란한 말이나 글, 그림, 영상을 보내는 경우, 딥페이크와 같이 음란 사진이나 영상에 친구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서 보내는 경우,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10년일 정도로 아주 중한 범죄라는 사실 꼭 아시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따돌림.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볼 때마다 째려보며 차갑게 노려본다든지, 지나칠 때마다 실수인 척 어깨를 부딪힌다든지, 함께 놀아주기는커녕 말도 안 걸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또 못하게 한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생일 파티를 하자고 하며 무엇이 먹고 싶다 잔뜩 준비하라 해놓고는 정작 생일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든지, 함께 에버랜드에 놀러 가자고 해놓고 정작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등 정말 황당하게 따돌림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이버 따돌림인데요.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황당한 사이버 따돌림들이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떼카, 카감, 카톡 유령, 방폭, 허위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인데요. 이 유형은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음란 사이트를 알려주거나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잔인한 폭력 장면이 나오는 영상을 보내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오늘은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했는데요. 맨 앞에서 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제 알 수 있겠지요?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아이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